여러분 혹시 로또 1등 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리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고생하신 부모님, 믿음직한 형제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상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당첨자 박 선생님은 1등 당첨 후 3개월 만에 가족과 의절하고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권리로 둔갑해서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 실제 법정 소송까지 갔던 이야기, 오늘 그 끔찍했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혹시라도 당첨되면 가족에게 알릴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1. 평범했던 50대 가장의 기적.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인테리어 설비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트럭 몰고 다니며 변기 뚫고 보일러 고치는 고된 노동직이었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안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년 전 겨울 유독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원수도관 노기는 작업을 마치고 꽁꽁 언손을 녹이며 퇴근하는 길 우연히 만난 로또 판매점에 들러 주머니 속 잔돈으로 판 로또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토요일 저녁 번호를 맞춰보던 그 순간 박 선생님은 환호성을 지르기는커녕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아이들 앞에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겠죠. 당첨금은 세후 21억 원, 빚 갚고 집 넓히고 노후 준비까지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가족 식사. 박 선생님은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박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3남 2녀 중 장남. 늘 형이니까 그리고 오빠니까 라는 이유로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고, 동생들 사정이 어려워도 크게 도와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숨 좀 쉬게 해주자. 그렇게 그는 가족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2주 뒤 박 선생님은 부모님 댁 근처 갈비집에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웃음소리, 안부 인사가 오가던 평범한 식사 자리, 식사가 물을 익었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사실 로또 1등 됐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현금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각 형제들에게 1억 원씩, 부모님께 3억 원, 총 7억 원을 그 자리에서 증여하겠다고 말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와, 형님 대박이다. 우와, 오빠 고마워. 이런 걸 기대하시겠죠? 하지만 박 선생님이 목격한 건 기쁨도 눈물도 아닌 인간의 욕망이 폭발하는 아주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었습니다. 동생들의 눈빛이 변하는 데는 딱 3초가 걸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로또 1등이면 20억 넘지 않아. 근데 우리한텐 1억이 다야? 에이 너무하네 였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듣는 박 선생님의 기분 어땠을까요? 3. 지옥의 시작.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의 휴대폰은 24시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숨 좀 쉬겠습니다. 진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전화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던 둘째 매제는 며칠 뒤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사업하다 친 빚이 사실 3억인데 1억으로는 이자 맞기도 벅찹니다. 형님 20억 있으시잖아요. 2억만 더 융통해 주시면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며 복소했습니다.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님 혼자 그 돈 다 먹으면 배탈 안 납니까? 부모님 모신 건 우린데 이제 와서 생색내십니까? 라는 폭언이 날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큰애야, 내 동생들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돈 방석에 앉아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네가 좀 더 베풀어라. 박 선생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1억씩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을 줬는데도 그들은 21억이라는 총액에서 자신들의 몫을 더 내놓으라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돈은 선물이 아니라 나눠 가져야 할 몫이 되어버렸다는 걸. 4. 걱정의 선 가족.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동생 부부가 과거 박 선생님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이미 몇 년 전에 갚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을 두고, 그때 그 돈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며 수익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처음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박 선생님은 한동안 그 봉투를 뜯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괜히 열었다가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막상 내용을 읽고 나서는 손이 덜덜 떨려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집으로 날아드는 내용 증명, 우편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 선생님은 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고 사소한 전화벨 소리에도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신경쇠약과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라며 정신과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마음을 무너뜨린 건 법정이 아니라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본가에 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머리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냈어? 아직 남은 돈은 얼마야? 그 돈으로 뭐 할 생각이야? 밥을 먹으러 모인 자리가 아니라 마치 재산 설명회에 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카의 한마디였습니다. 삼촌, 그럼 저 차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아무 악의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얼굴로 던진 그 말에 박 선생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 가족은 이제 없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자루로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탈출과 교훈, 정리 및 팁, 현명한 대처법. 결국 박 선생님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연고도 하나 없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진 전화번호도 전부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지만 명절에도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시 그 식탁에 앉는 순간 자신이 또다시 사람이 아닌 대상이 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후기 말미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의 진짜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만약 여러분이 당첨되신다면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철저한 비밀 유지선의 거짓말, 배우자까지는 상의하더라도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세요. 돕고 싶다면 로또 됐다고 하지 말고 보너스를 좀 받았다거나 적금이 만기됐다면서 소액을 용돈처럼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생겼다는 걸 알면 기대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의 명확한 기록, 만약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주게 된다면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쓰거나 이체 내역에 메모를 남겨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정이 없다고요? 돈 앞에서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기를 바랍니다.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과 가족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준비한다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 숨을 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박 선생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같은 실수가 아니라 미리 알아두는 안전벨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이야기, 좋은 영상 만들 테니 형편되신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